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입대하실 분들을 위해서 선임병들이 좋아하는 2등병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등병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얼어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왜 나올까요? 이건 아마 군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긴장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대 전에 보면 군대 갔다 온 선배나 지인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잖아요. 자기 때는 어땠느니, 얼마나 맞았느니, 때문에 빡쳤었느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마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릴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전역하고 술안주로도 아주 제격이긴 하죠.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주로 듣다 보니까 누구나 군대 처음 가면 얼어있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대라는 공간도 처음이고 또 선임이나 지휘관들이 무서운지 착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얼어있고 긴장된 시간들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짧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즉각 반응을 보여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군대에 보면 병영생활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병사들이 병영생활간 지켜야 할 항목들 4가지를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사항에 보면 분대장을 제외한 병상호간에는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로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대장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조직사회이기도 하다 보니까 선임병들이 이렇게 권유나 부탁식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명령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시는 분대장 밖에 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하거나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희병,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몇 시까지 이것 좀 해놨으면 좋겠다. 되게 말투는, 어투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선임병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지시긴 하죠. 하지만 후임병들이나 2등병들 입장에서는 선임병들이 그래도 부탁하는 건데 좀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즉각 반응을 보이고, 몇 시까지 해놨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 지금 바쁜 거 없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러면 그 선임병들 입장에서는 그 김희병이 많이 이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PX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부식 챙겨주고 또 다른 거 훈련물자 같은 거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큰 목소리를 내라입니다. 이병 홍길동 하면서 이런 관등성명 되는 모습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꼭 큰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패기나 절도 있는 목소리로 이병 홍길동 이렇게 선임병이 부를 때 크게 대답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 굉장히 남자답고 내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있구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PX 내려가고 부식 나눠주고 또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노력이 보이는 언행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병이 김희병 어떤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로 쌩 하면은 선임병이 좀 무안하겠죠.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덧붙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액션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임무가 중복이 됐어. A 선임병과 B 선임병이 같이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A 선임병이 더 선임병이야. 그러면 B 선임병에게 A 선임병님이 시킨 게 있어서 B 선임병님이 시킨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A 선임병님이 시킨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고 바로 B 선임병님이 시킨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B 선임병은 그래? 너 되게 바쁘구나, 고생한다 이러면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됐어, 다른 인원에게 부탁해 볼게, 이럴 수도 있고, 또 A 선임병이 시킨 것을 하고 나서 B 선임병이 시킨 것을 바로 해놓는다면 B 선임병은 와 수고했다, 너 진짜 괜찮은 놈이다 하면서 그 이등병에게 뻑 가는 거죠. 이러면서 또 BX 데려가고 부식 나눠주고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라입니다. 항상 실없이 웃고 다니란 말은 아니고 훈련이나 작전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진지한 모습도 보여야겠죠. 그런 훈련이나 작전 같은 것 이외에는 밝은 모습, 또 미소 짓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항상 보이면 선임병들이 좋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을 나갔는데 행군을 하다가 수통에 물들이 다 떨어져가. 선임병은 물이 없고 후임병은 물이 있어. 그럼 선임병이 야,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저도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선임병도 이해는 하죠. 다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그래? 알겠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또 마음에 좀 쌓여요. 그리고 또 주둔지에서 자유시간에 후임병은 이렇게 휴대폰 하면서 자기 시간 즐기고 싶은데 선임병은 노래방이나 탁구장에 가고 싶어서 노래방 좀 같이 갈래? 하는데 저 휴대폰 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러면 선임병은 그래? 알겠다 하면서 이해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또 마음에 다 쌓여요. 이럴 때 네 알겠습니다. 제 수통 물 한 모금 드십시오.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땡기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밝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후임병, 그 이등병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BX 데려가고 또 부식 나눠주고 챙겨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해서 선임병들이 좋아하는 이등병 되는 방법 4가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저런 거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사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하실 수는 있겠죠. 또 훈련소, 신교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가지만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이미지 트레이닝 잘 하시고 입대하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자대 가셔서 바로바로 적용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얼어있고 긴장된 시간들은 짧아질 것이고 간부나 선임병들에게 이쁨 받는 최고의 이등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즐거운 군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